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을 함께한 날이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웃음도 있었고 말끝마다 스치는 한숨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오른 음식보다 더 자주 오르내린 이야기는 역시 자식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전이었어. 평일 오후였는데 그냥 손주 얼굴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 과일과 반찬을 정성껏 챙겨 딸 집에 갔다는 친구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사위 얼굴이 딱 굳는 거야. 딸도 뭔가 머쓱해 하더라고.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들어섰는데 거실은 어수선했고 손주는 막 낮잠에서 깬 얼굴이었어. 그리고 친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딸이 조용히 그러더라. 엄마, 다음엔 꼭 연락하고 와줘요. 그 말 듣는데 순간 내가 누굴 만나러 온 건가 싶더라. 그 자리에 있던 우리는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한 번쯤은 겪었거나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지는 서늘한 감정들. 분명 우리는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고 딸이 좋아하는 반찬도 싸고 손주 얼굴이 그리워서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갔다 오면 마음 한구석이 왠지 씁쓸해지는 이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어색한 기류. 오셨어요? 하고 웃는 며느리의 말투 뒤에 숨어있는 얇은 벽.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아이의 표정.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설명할 수 없이 가라앉은 기분. 우리는 그 순간 자식을 향한 사랑이 환영이 아닌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체감하게 됩니다. 나는 정성껏 다가갔지만 그들은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가가는 사랑보다 기다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누구보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방문은 도움이고 관심이고 가족의 따뜻함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방문이 예고 없는 침입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말은 안 해. 근데 눈빛이 그래. 엄마, 그냥 다음엔 문자 한 통만 줘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를 함께한 모두가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내가 기대한 건 따뜻한 환대였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나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크고 깊은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인정하기까지 우리는 꽤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누군가 예고 없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바쁘고 준비 안 된 얼굴로 문을 열며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치우지 못한 집안, 씻지 않은 얼굴, 조용히 쉬고 싶던 시간. 그것이 방해받는 느낌은 그 누구라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줄 수 있어서 줬고 그들은 받기 버거워서 마음을 닫은 걸지도 모르겠어.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우리의 정성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방식이 바뀌어야 할 때였습니다. 나는 줄 수 있어서 줬고 그들은 받기 버거워서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건 많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저 한마디 따뜻한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 기다렸어요. 아빠, 오셔서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억지로 만들기보다 기다림 속에서 그리움으로 남는 선택도 지혜로운 사랑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줄수록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주는 사랑만이 고마움이 됩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내 자식의 집은 곧 내 집이라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 집에 뭐 하러 연락하고 가. 내 새끼 집인데 며느리가 뭘 그래. 내가 반찬 해다 주고 집 치워주는 게 뭐가 문제야. 그 믿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묘한 벽을 느끼게 됩니다. 낯선 공기, 어색한 표정, 웃는 듯 하지만 차가운 말투. 그리고 우리는 처음 깨닫게 됩니다. 자식은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요. 결혼한 자식의 집은 단순히 자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 집에는 다른 인생이 함께 있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쌓아온 질서와 리듬이 있습니다. 냉장고엔 자주 쓰는 것들이 정해진 자리에 놓여 있고, 거실엔 아이들 장난감이 있고, 주말 일정은 둘만의 시간표로 짜여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아무 예고 없이 혹은 익숙한 마음으로 들어서면 그들의 세계는 흔들립니다. 그날 나는 사랑으로 문을 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문이 경계의 문이었다. 어느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시면 그냥 일상이 무너져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만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다 바뀌어 버려요. 고기를 굽는 방식, 청소기를 돌리는 시간, 화장실 슬리퍼의 방향까지 우리에겐 사소한 것들이 그들에겐 생활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그 질서는 무너지고 그들의 하루는 긴장으로 다시 짜여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식의 삶에 스며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들의 리듬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사위는 말없이 청소기를 들고 있고 며느리는 우리 앞에서 괜히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 아들은 우리 눈치를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누군가의 집에 갑작스레 방문하면 불편할 텐데 나도 쉬고 싶을 때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면 당황하잖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식의 집만큼은 예외라고 여겼던 걸까요?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우리 품에서 자라던 아이의 방이 아닙니다. 그 방은 이제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자식의 집은 내 사랑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 사랑이 조심스레 문 앞에 멈춰야 하는 곳입니다. 사랑은 내리쬐는 햇빛 같기도 하지만 때론 그늘을 만들어 줄 알아야 진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해주고 싶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젠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가끔 자식은 묻지도 않았는데 조언을 받습니다. 가끔 우리가 열어본 냉장고가 그들에게는 사생활 침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찬은 왜 안 먹었니? 라는 말도 그들에겐 우리 방식을 왜 바꾸라 하시지?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때 자식은 생각합니다. 엄마는 여전히 내가 어릴 때처럼 날 대하는구나. 그리고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내가 정성껏 싸간 반찬이 그들에겐 꺼내지도 못하고 버려야 할 마음의 짐이 되었다면 나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멈춰야 할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자식은 그립게 느끼고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스스로 문을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집 앞에서 멈춰선 오늘 나는 다시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은 늘 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김치를 담그다 보니 떠오른 아들의 얼굴, 장에 갔다가 딸이 좋아했던 과일이 눈에 밟혀 이것도 싸고 저것도 챙기다 보면 어느새 가방은 무겁고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정성을 담아 자식의 집에 도착했을 때 기대하는 건 그저 고마워요, 엄마.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예상 바뀔 때 그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상처로 바뀝니다. 엄마, 민정이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다음부턴 그냥 놔두고 가셨으면 좋겠대요. 그 문자를 받은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순간 머리를 탁 맞은 기분이었어. 나는 도와주고 싶어서 간 건데 그게 잘못일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지. 내가 정성껏 싸간 반찬이 그들에겐 꺼내지도 못하고 버려야 할 마음의 짐이 되었다면 나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멈춰야 할까? 요즘의 자식 세대는 도움을 바란다고 말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에게는 요청하지 않은 도움이 곧 간섭으로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부모는 사랑이라 믿고 전하는 말이 자식에게는 통제로 받아들여지는 현실. 예를 들어, 밥은 좀 먹고 다녀. 그 옷은 안 어울려. 이런 게 더 나아.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자식은 점점 입을 닫고 마음을 닫습니다. 조언은 때로 도움이 아니라 침묵을 깨는 간섭이 되고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천천히 멀어져 갑니다. 어떤 어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해준 반찬이 안 먹고 남아있는 걸 보면 서운해. 그런데 그걸 또 왜 안 먹냐고 묻는 순간 아이가 더 멀어지는 게 느껴져. 그 말엔 슬픔과 자책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식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누구보다 그 삶에 좋은 기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자주, 너무 깊게 스며들면 자식은 오히려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랑은 줄수록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주는 사랑만이 고마움이 됩니다. 정성도 타이밍이 있어야 고마움이 되고 공간을 침범하지 않을 때 따뜻함으로 남습니다. 어떤 자식은 말하지 못하고 그저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같이 닫습니다. 괜히 또 엄마가 서운해하실까봐 말은 못하겠고 그냥 다음엔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부모의 말보다 자식의 눈빛을 더 잘 읽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나는 줄 수 있어서 줬고 그들은 받기 버거워서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이건 내가 주고 싶은 걸까? 아니면 정말 저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걸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이 원할 때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고마운 행동은 받고 싶지 않을 땐 멈춰주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자식들이 바라는 건 도움이라는 이름의 개입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이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리를 지키는 방법을 이제서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정성껏 다가갔지만 그들은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가가는 사랑보다 기다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어느 날 아침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엔 오시기 전에 꼭 한번 연락만 주시면 좋겠어요. 단정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지금처럼 갑자기 오시는 건 솔직히 힘들어요. 순간 멍했습니다. 나는 그저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고 반찬 몇 가지 싸서 딸이 좋아하던 과일도 함께 챙겼을 뿐인데 딸의 집 초인종을 누르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위의 당황한 얼굴, 딸의 머쓱한 미소, 거실에 흩어진 장난감, 잠에서 막 깬 손주의 찡그린 표정. 그 풍경은 환영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왔지만 그날 그 집에는
갑작스러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랑은 예고 없이 찾아와야 더 감동적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조차 사랑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요즘 자식 세대에게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세상의 시선을 내려놓고 가면을 벗고 쉴 수 있는 유일한 성역입니다. 그런 공간에 갑자기 부모가 등장하면 그들의 일상은 흔들립니다. 사위는 생각합니다. 어디부터 치워야 하지?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뭐 드시고 싶으실까? 내가 뭐라도 해야 하나? 아들은 고민합니다. 이번에도 또 오래 계실까? 아내가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리고 그 집의 공기는 천천히 무거워집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사랑은 때론 그 집의 쉼을 깨는 알람이 됩니다. 한 며느리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을 호텔처럼 오셔요.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 말에 담긴 진짜 뜻은 조금만 우리를 배려해 주세요. 였습니다. 자식의 집은 더 이상 내가 편한 공간이 아니라 그들이 조율한 삶의 리듬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흐름은 갑작스러운 방문 한 번으로도 쉽게 흔들리고 깨집니다. 사랑한다면 들어가는 문보다 멈춰서는 문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들도 말은 하지 않지만 부모가 방문한 날이면 눈치를 보고 아내와 대화를 줄이고 아이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어. 그냥 가족끼리 보려고 온 건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변했고 관계의 방식도 달라졌을 뿐입니다. 나는 늘 반가운 사람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눈빛은 이제는 내가 조심해야 할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말합니다. 엄마, 그날은 우리도 좀 지쳐 있었어요. 애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신경이 예민했어요. 그냥 연락만 해주시면 우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사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형태와 타이밍을 달리해야 할 뿐입니다. 이젠 어쩌면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준우야, 이번 주말에 잠깐 들러도 괜찮겠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줘. 내가 준비해서 갈게. 이렇게 물으면 자식은 처음엔 당황하다가도 이내 따뜻하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와주세요. 이번 주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사랑도 때로는 스스로를 멈출 줄 알아야 오래 남고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오늘은 너희 집에서 자고 갈까 생각했단다. 아들의 집에 도착해 반가운 얼굴로 꺼낸 한마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 담긴 말은 정말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였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피곤했어. 그리고 집이 좀 좁기도 하고. 목소리는 작았고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있을게.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어색했고 대화는 줄었고 아이들마저도 조용히 억눌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가족과 하루 더 있고 싶었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하루가 더 피곤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자식의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이 두려움이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부모가 자고 간다는 말에 자식이 좋아했고 함께 이불을 펴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부부로, 부모로, 그리고 독립된 한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리듬에 우리가 무심코 한 발 더 들어가는 순간 그 리듬은 깨지고 그들의 쉼은 긴장으로 바뀝니다. 사랑은 가까이 있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거리를 지키는 것이 더 깊은 신뢰를 남깁니다. 더욱이 사위나 며느리 앞에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는 의도와 전혀 다른 파장을 일으킵니다. 내 자식인데 뭐 어때? 부모 말 좀 들으면 좋지. 얘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내가 잘 알아. 그 집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이런 말들은 우리 세대에선 당연한 부모의 말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자식 부부에게는 부모가 개입하려 한다는 경계의 신호로 들립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겉으로는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조심스러움과 피로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식은 눈치를 봅니다. 한쪽은 배우자, 한쪽은 부모,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그 중간에서 자식은 결국 거리를 둡니다. 나는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말했는데 그 마음이 자식에게는 짐이 되고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부부는 한편입니다. 사위가 불편하면 딸도 불편하고 며느리가 긴장하면 아들도 조용해집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바라보지 말고 그 배우자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편해야 자식도 우리와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오래 곁에 두고 싶다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세요. 그게 결국 자식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며느리랑은 말 안 해. 그냥 우리 아들이랑만 얘기해. 사위가 뭐라 해도 내 딸한테 말하는 건 괜찮잖아. 하지만 이 말이 가정 안에 조용한 불씨를 남깁니다. 결국 그것은 자식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을 만들고 자식은 결심하게 됩니다. 당분간 엄마랑 거리를 둬야겠다. 부모는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지켜야 할 사람이 이젠 부모보다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만큼 자식이 제 몫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던 사랑이 아니라 뒤에서 지켜보는 사랑으로.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경험으로 말하지만 자식은 그 말 속에 아직도 나를 어리게 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 땐 말을 줄이고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것이 관계를 이어가는 지혜입니다. 사랑이 때론 침묵이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지 않은 말이 자식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이기지 않고 침묵으로 신뢰를 얻는다. 에픽테토스. 며칠 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아들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지야, 오빠네 집에 다녀왔는데 우리가 자고 간다는 말에 둘 다 조금 당황하더라. 아빠랑 나 괜히 불편하게 한 건 아닌가 싶더라. 잠시 정적이 흐르고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럴 수 있어요. 오빠도 회사 일로 지쳐 있었을 거고. 하지만 엄마가 그런 기분 드셨다니 속상하네요. 다음에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는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반갑게 웃는 사위. 장인어른, 장모님 오셨군요. 오늘 저녁엔 제가 요리하겠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는 딸.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달려드는 손주들. 그날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식탁 위에 흐르는 대화는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마음 놓고 자식 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한 집은 마음이 닫혀 있었고, 한 집은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사랑의 표현 방식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식에게 같은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찾아가고, 챙기고, 도와주고, 말해주고. 그게 우리가 배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식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어 하고, 사랑도 거리를 두며 표현합니다. 아들은 말이 적지만 대신 행동으로 사랑을 보입니다. 딸은 표현이 솔직하고 따뜻합니다. 사위는 말로는 어색해도 마음을 담아 요리를 해주었고, 며느리는 직접 말은 안 해도 고맙다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랑은 한 가지 방식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저마다의 언어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건 우리가 잠시 한 걸음 물러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자주 다가가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르치려 하고 도와주려 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앞섰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니 그들이 걸어오는 발걸음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있으려고 애썼을 땐 보이지 않던 것이 한 걸음 물러서니 비로소 보였습니다. 사랑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도 성장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동안은 물론이고, 이제 자식을 보내고 난 후에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자라납니다. 사랑의 방식도 바뀌고, 기다림의 미덕도 익히고, 조용히 바라보는 지혜도 함께 깊어집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엔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서툴고 낯설더라도 언젠가는 자식들도 우리 마음을 헤아려 줄 거라고, 자식이 날 이해하는 날은 꼭 옵니다. 그날은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릴 줄 아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이 틀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다르게 표현되어야 할 시기를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무 다가가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말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편안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곁에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눈가엔 주름이 깊었고 입가는 묵묵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그 얼굴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거울을 자주 봤습니다.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싶어서였고, 그날의 컨디션을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습관처럼 거울 앞에 섰을 뿐입니다.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지나온 시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프던 날도 있었고, 웃던 날도 있었습니다. 기다림, 포기, 인내, 사랑, 상처,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걸어온 얼굴이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수고 많았어. 수십 년을 같이 살아줘서.
지금까지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그동안 나는 참 많은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가족을 위해. 때로는 나를 접고 참으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을 시간입니다. 나는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로애락을 함께 견뎌낸 얼굴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던 취미를 다시 꺼내어 보고,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멀리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좋습니다. 값싼 물건을 사기 위해 망설이던 지난 날을 넘어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조금 비싼 신발을 선물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나는 그만한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니까요. 내가 나를 아껴주지 않으면 누가 날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미루어 두었던 것들, 포기해 버렸던 것들, 이젠 천천히 하나씩 꺼내어 다시 마주하고 싶습니다. 한밤중에 덜컹거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을 바라보는 시간, 조용한 산책길에서 들리는 내 발소리, 혼자 먹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위로, 이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에겐 더없이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식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을 지나 이제는 나 자신에게 시간을 써야 할 때입니다. 사랑도, 이해도, 기다림도 이제는 나 자신을 향해 돌려야 합니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 내가 여유를 가지면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남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이기에 나는 내 몫의 행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나를 믿고 나를 안고 걸어가면 됩니다. 이제 나는 자식이 아닌 나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일, 이제는 기다리는 일로 바꿔보세요.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용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떠나보내는 연습이자 나를 다시 품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누군가를 챙기며 살았습니다. 잠든 아이를 덮고, 배우자를 보듬고, 부모를 생각하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 나 자신에게도 돌려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가끔은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내가 먼저 조용히 거울을 보고 웃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도 됩니다. 자식의 안부보다 내 마음의 안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오늘은 내가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 오늘은 내 안에 어떤 기분이 잠들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사랑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걸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발걸음입니다. 자식은 결국 언젠가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엄마, 그때는 내가 미처 몰랐어요. 아버지,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겠어요. 그 말은 언제나 조금 늦게 도착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다가가지 않는 용기, 조용히 기다리는 품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시작하세요. 하고 싶었던 일, 배우고 싶었던 것, 잠시 미뤄두었던 취미와 여행,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연락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에게 매일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잘 살았다고.
수고했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마지막으로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의 삶도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온 시간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시간이니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저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낯설고 방향이 조금 달랐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다가갔고 자식은 그 사랑이 익숙해져 거리를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느껴진 낯선 공기, 눈빛으로 전해진 마음의 벽, 그리고 되돌아오는 길에 남겨진 말 못할 씁쓸함, 그 모든 순간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시대를 따라 모양을 바꿔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고 정성도 때론 침묵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은 환대가 아닌 피로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사랑하는 만큼 한 걸음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도움을 멈추고 기다림으로 품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은 더 오래, 더 깊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식이 우리를 이해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우리처럼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사랑과 거리 사이에서 묻어난 균형을 배우게 될 테니까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얼굴에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돌보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따뜻한 숙제입니다. 사랑은 떠나보내는 연습이자 나를 다시 품는 연습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작은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